내가 잘난 걸 어떡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오는 걸 어떡해. 사실 깜빡해서 약속을 안 지킨 것도 거짓말 되거든요. 없는 말 지어내고. 제가 이제 대물림에 대한 주제로 기사들을 좀 찾아보니까 네. 바람기도 대물림을 한다? 바람기도 대물림이 될 수 있죠. 진짜로? 네. 그리고 유전적으로도 바람기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바람도 유전? 아예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보여요. 가정 내에서 아버지라든지 어머니가 이제 바람을 피게 되면은 그 행동들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어떠한 경우는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가정 내에서 힘의 우위가 아버지한테 있어.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어떤 자극도 주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어. 근데 아버지가 나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모습이 얘 눈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자극을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용했을 경우에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저런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바람을 펴도 별 얘기도 안 해. 그럼 여자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화나거나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들이 싹 들 수도 있는 거죠. 정당화했다 쳐.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돼서 다른 여자랑 연애할 때는 그게 잘못된 거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안 하고 있으면 잘못이 아닌 거죠. 통상적으로 봤을 때 바람은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편적인 생각이 누구누구한테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잘난 걸 어떡해. 내가 멋있는 걸 어떡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오는 걸 어떡해. 나는 이게 허용이 되는 거야, 나한테만. 바람 피는 그분한테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도덕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면 결혼 전에 바람기가 있는 사람들은 만나다 보면 알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알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는 경우는 쉽지가 않겠죠.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들, 위험 회피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릴을 느끼고 싶어해요. 나 안 걸린다. 난 절대 안 걸려. 난 능력자거든.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한테 만족할 수 있어, 내가?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과대 이상화시키고 막. 결국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자기 생각도 들어가겠죠. 부모가 더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드라마를 보면은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니까 시댁에 찾아가서 시어머니한테 우리 남편이 바람피다 저한테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남자가 바깥 일하다 보면 만날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본인이 본인 스스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무지함이에요. 그건 무지함인 거고. 그렇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참는 경우는 파토 내가지고 이혼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아닐 것 같고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클 때까지 난 참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사실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모르거든요. 근데 점점 커갈 때는 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5세 이전에 우리가 초자가 형성이 되는 건 초자라는 거는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길에다 침 뱉으면 안 된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된다. 공공질서 잘 지키자. 도덕성,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건데 밖에 쓰레기 버릴 수 있어. 사람 안 볼 때 몰래 버리는 거야. 그렇구나. 줄 안 서도 돼. 부모도 줄 안 서. 그렇구나.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지하철 입구에 서서 사람들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비켜줘야 되잖아요. 절대 안 비킨 사람들 많죠. 다 성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이걸 모를까? 보편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더 많은 것 같아. 같아 지키는 사람들이. 봐요. 이미 5세 이전에 다 형성이 성격 형성되고 초자 형성 딱 됐는데 중학교 때쯤 와가지고 인성교육 시키면서 너네 규칙 규범 잘 지켜야 된다. 이미 머리 컸는데 개선이 안 되나요? 어렵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딱 보니까 알겠구나. 왜 알겠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부모의 모습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보고 배우는 건 그렇죠. 당연히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나? 부모님은 그 거실에서 연속 드라마 몰아보기 막 하고 있으면서 너는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라. 공부가 되겠냐고요. 본인은 꼭 봐야 돼. 밤에 막 한 2-3시까지 막 몰아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왜 부모님은 안 하면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그런 말도 많이 들은 것 같아. 나는 거짓말 제일 싫어해. 거짓말 본인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 부모가. 되게 웃긴 게 본인이 자기 거짓말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도 인지를 못하니까 찍었어. 영상을. 증거 남기려고. 놀이치료나 이런 거 할 때 영상을 찍겠다고 해서 허락받고 찍거든요. 그럼 영상을 보면 본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내가 언제 이런 말을 했지?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건 자기 인식이 아니라 이거 모르는 거예요. 또. 왜 엄마는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엄마는 왜 거짓말해? 했더니 내가 언제?
이게 아니라 어머 내가 그걸 깜빡했네. 사실 깜빡해서 약속을 안 지킨 것도 거짓말 되거든요. 아이들의 행동이 그냥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보고 배우는 행동들인 거고 아이가 거짓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애착 때문에요? 애착이 결핍돼 있다 보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자꾸 거짓말해. 뭐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누가 때렸다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싶은 거죠. 없는 말 지어내고 오빠가 나 가만히 있는데 와서 때렸어. 오빠는 때린 적이 없다는데 아니야 오빠가 나 때렸어. 아이는 그런 거짓말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한테 관심 가져주거든요. 그래서 습관돼서 거짓말하는 애들도 있어요. 결핍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때 심한 사람들이 중독까지 가잖아요. 뭐가 비어있어. 사람의 관계에서 중독이 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집착이 되고 계속 이 사람한테만.